네, 그렇다 보니 이제 최근 시장에서는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제재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다라는 전망들이 스멀스멀 나오고 있어요. 김영 팀장과 함께하는 잡담 한바탕, 김영의 프로 잡담러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국내에서 손꼽히는 대기업이죠. 바로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의 합병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진행된 과정과 향후 전망에 대해 차근차근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팀장님, 그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 그 두 메가 조선소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두 회사의 M&A 과정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네, 그 시작점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시작점 돌아서 봐야 될 것 같은데 2019년도에 산업은행에서 관리하던 대우조선해양을 시장에 내놨죠. 당시 조선업계가 상당히 상황이 좋지 않았고요.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대우조선해양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조선업 경기 역시 언제 회복될지 몰랐던 상황이었고 그런 상황에서 뭐 이동걸 사는 회장이 이 대우조선 매각을 전격적으로 결정을 했죠. 문제는 2019년 1월 달에 시작된 딜이 아직까지 마무리되지 않고 있다는 부분인 거죠. 아마 제 기억으로는 4월 달 정도에 본계약 시작된 걸 기억하는데 그러고 2년이 거의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계약 만료가 되지 않았던 이유는 이 계약을 승인해줘야 될 외국의 경쟁 당국에서 이 계약건에 대한 승인이 지연되면서 2년 8개월 넘게 계약이 마무리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심사가 기업 결합 심사라고 하던데 기업 결합 심사가 정확히 어떤 건가요? 뭐 쉽게 말씀드리자면 보통 이 심사가 이루어지는 형태가 있어요. 유형이 있는데 그냥 일반적 회사에서 뭐 3, 4위, 4, 5위 업체들이 합병되는 것 같으면 이런 심사 없이 그냥 통과된 경우가 다 많은데 어떤 특정 회사, 양 회사가 합쳐졌을 때 그 합병에 따른 시장 영향력이 파급력이 큰 경우에는 공정위에서 우리나라로 치면 공정위에서 그 결합이 과연 타당한지 독과점 영향이 없는지를 확인해보는 심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 결합 심사의 핵심은 독과점이죠. 독과점이 발생했을 경우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대안이 있는지를 확인해보는 과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뭐 현대중과 대우조선 같은 경우는 글로벌 조선업계 1, 2위를 다투고 있는 회사거든요. 알려져 있기로는 뭐 중국 업체들이 글로벌 시장 1위에 올랐다 뭐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살펴볼게 중국 같은 경우는 동부 연안에 수많은 조선소가 존재하고 그 조선소들의 모든 수주량 합쳤을 때 뭐 한국과 비등비등한 수준인 것 뿐인 거지 사실상 개별기업으로 봤을 때는 국내 1, 2등인 대우, 현대와 대우가 글로벌 1, 2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그 두 회사의 합병이 뭐 경쟁당국 심사 대상에 오른 건 당연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 기업 결합 심사라는 게 너네가 합병을 했을 때 미칠 영향에 대해 생각하고 얘기를 해주겠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죠. 거기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회사가 합쳐졌을 때 그에 따른 독과점 피해를 누가 입게 되는지, 그 입게 되는 피해를 어떻게 구제할 것인지에 대한 답이 나와야 될 거예요. 그걸 통과해야지 기업 결합에 대한 승인이 떨어지는 거죠. 이번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배를 수입하는 회사들이 기업 결합 심사의 경쟁 당국 승인국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뭐 이번에 나와 있는 한국, 일본, 중국 그리고 카자흐스탄, 싱가포르 그리고 EU가 이번에 기업 결합 심사 대상국이죠. 뭐 약간 더 부가 설명을 하자라면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는 국내 기업들이 진출해 있는데 거기는 배를 많이 만드는 곳은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거기에 왜 들어갔을까 생각할 것 같은데 해양 플랜트 수주 물량이 좀 있거든요. 이거 관련된 심사가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가장 수위가 낮았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승인이 떨어졌었죠. 뭐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세계 선박수지 최대 시장이고요. 그래서 당연히 대상이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자국 내 기업 결합도 준비 중이다 보니까 심사 생각보다 빨리 떨어졌어요. 우리도 봐줄 테니 너희도 잘 봐달라. 뭐 약간 그런 것도 있다고 봐요. 한중일 탓이돼요 지금 현재로서. 이제 문제는 결국 EU가 되는 건데 EU가 아직까지 심사가 나지 않았다라는 거가 핵심이겠죠. 네, 아직 그럼 심사가 진행 중인 이유는 왜 이렇게 심사가 지연되고 있는 건가요? 네, EU 자체의 특성을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EU라는 단체 자체가 전통적으로 독과점에 대해 되게 민감한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독과점을 싫어해요, 그냥.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더 중요할 것 같은데 EU 자체에 글로벌 해운사들이 많이 몰려 있어요. 이 회사들이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인수합병을 그렇게 원치 않아요. 국내 이 조선소들이 특히 잘 만드는 배가 하나 있어요. LNG 운반선인데 LNG를 이용한 운반선인데 뭐
척당 가격이 뭐 수천억 원 이상씩 하는 되게 고가 선박인데 한국이 제일 잘 만들고 압도적으로 잘 만들어요. 이걸 만들 수 있을 만한 나라 자체가 한국밖에 없어요. 중국에서도 만들기는 하는데 아직 기술적인 수준이 우리보다 한 몇 단계 밑이라고 해요. 그래서 유럽에서 봤을 때 이 선박을 만들 수 있는 나라, 그 나라에 있는 주요 경쟁 조선사들이 합쳐졌을 경우에는 더 이상 가격 메리트가 없어지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원치 않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EU 쪽에서는 현대중공업 측에 대단히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해요. 뭐 확인된 바로 뭐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확인된 건 아니지만 현재 나오는 얘기들만 짚어보면은 뭐 일부 LNG 운반선 사업 부분의 매각 또는 사업 규모 축소 또는 중국 업체로 기술 이전 등 결국 유럽에서 원했던 거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합쳐졌을 경우에 우리가 받게 될 피해를 보존해 무언가 장치를 마련해 달라 이거예요. 그 장치라는 게 결국 우리 입장에서는 기술 이전이 되거나 사업 취소가 되기 때문에 현대중 역시 쉽게 선택하지 못하는 뭐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죠. 그게 이 네 차례나 뭐 산업과 뭐 현대중공업의 계약이 연장된 이유기도 하고요. 현재 이 딜을 좀 불안하게 보는 이유기도 합니다. 네, 그렇다 보니 이제 최근 시장에서는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딜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다라는 전망들이 스멀스멀 나오고 있어요. 뭐 사실 이 딜이 시작했던 이유 자체가 대우조선의 자생이 어렵다라는 부분이었는데 올해 역대급 수주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이 아마 내년쯤이면 아마 큰 폭의 실적 개선을 보일 거예요. 그렇게 본다라면 사는 입장에서도 이걸 굳이 힘들게 딜을 추진할 필요도 없기도 해요. 문제가 있다라면 현 사는 집행부가 딜이 무산된 거에 대한 책임을 좀 져야 된다라는 거. 아마 그런 부분이 좀 걸릴 수는 있는데 사실 그걸 제외한다라면 사는 입장에서도 좋은 가격에 팔 수 있는 시기가 아마 다시 오지 않을까. 현대중은 좀 아쉬울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뭐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딜 무산도 뭐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네, 오늘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의 합병에 대한 얘기를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더 궁금하신 점이나 경제 소식이 있으시다면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의 프로잡담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